근데 돈 되는 데서만 태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린 택시 거기 못 들어가겠으니까 그 맨하탄 부근에서만 태워요. 근데 이제 우버는 전체적으로 태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선택권이 많아진 거예요. 이걸 통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사. 또 하나 이제 여기 재미난 연구가 이게 뭐냐면 우버가 논란이 됐고 우버가 이게 시장 질서에 맞는 거 하는 거가 뭐냐면 타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태우겠다는 이제 택시가 적어지면 차가 적어지면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이 추가 요금을 올리거든요. 서차지 다이나믹인데요. 이게 2014년에 그 뉴이어 이브에 그 뉴욕에서 아주 저기 인기 있는 콘서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뉴욕에서 확 그 맨하탄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만 몇천 명이 들어가는 콘서트가. 그랬는데 불행히도 우버에 그 저 손님이 많고 차가 적으면 가격을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버 영업을 하고 나오게 하는 이 서차지하는 시스템이 26분간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요금을 못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지금 강남역 같은 데서 이제 불금 저녁에 택시 모자르면 나 2배 준다, 3배 준다 태운다는 거잖아요. 이걸 공식화한 거거든요. 마켓에. 그랬더니 어떠냐면 이 서차지 메커니즘이 작동될 때는 우버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100%다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요 가격을 못 올려준 이 26분간에는 4명 중에 1명만 탄 거예요. 그 가격에는 그 러시아어의 그 심야에 그 가격에는 운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다미나비낙 서차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요 공급을 매칭을 하냐, 타고 싶은 사람 다 타게 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이게 이제 내추럴 익스페리먼트가 된 거예요. 자연적인 실험이 된 거예요. 시스템이 다운되는 바람에 26분간.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다운된 26분간은 20%에서 25%의 응답만 택시를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이 서차지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는 거의 100% 손님이 다 탄 거거든요. 이게 아주 심하잖아요. 지금 밤 1시 반 이때니까. 이게 이제 뉴이어 때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상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마켓에 의존하는 거죠. 법을 어겨가면서 2배, 3배 주고 타는 사람만 타고 아닌 사람은 못 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서울시가 저희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강남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이게 비효율적인 마켓.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냐? 이 LA의 그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빈부격차가 심하고 안전도가 다르니까 이 택시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타는데. 그래서 이 택시를 타는데 이제 하루 종일 보면서 택시 타는 거하고 우버 타는 거하고 비용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LA에서 보시면 우버 비용은 6.4불인데 택시는 14.6불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거의 2배잖아요. 가격이 2배가 넘잖아요.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우버가 반 싼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는요. 이제 이게 실제 보면 그럼 얼마나 기다렸냐 이걸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우버 보시면 이 빨간 게 우버거든요. 30분 안에 다 타는데 하얀 게 택시예요. 택시는 2시간 기다려서 오는 택시도 있어요. 이게 미국 콜택시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머리서 그래서 보면 얼마나 기다렸냐면 우버는 6분 49초 기다리는 거고요. 택시는 17분 42초예요. 평균으로는. 그런데 이제 분산이 훨씬 크죠. 이 택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용은 반이고 기다리는 시간도 2배 빠르고 비용은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운행 행계. 이게 이제 LA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럼 이게 왜 싸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버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전에 택시 회사가 차량을 사고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개인한테 주던 거를 집에서 쓰고 있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시간을 써서 개인한테 주고 그거에 수수료만 떼어먹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는 뭘 하냐면
택시를 사지 않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결국은 이미 누가 사놓고 있는데 유틸리제이션이 안 되는 자산을 활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나는 직업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도 언더 유틸라이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언더 유틸라이즈 된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그거 새로 다 고용하면 금융비용이 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새 콜버스나 뭐 이 저기 택시를 우리가 금지하면서 뭐냐면 자가용 영업행위 금지 그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가용이 아닌 차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처럼 하는 거예요. 택시를 홀하는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택시 업계니까 가격에 돼 있고, 그거는 새로 언더 유틸라이즈 되고 있든 활용되지 않던 자동차가 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차 중에서만 쓰는 거고 있는 차 중에서만 하는 거니까 가격이 낮아질 요인이 거의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거는 거를 아니면 가서 손들어서 타는 거를 집으로 불러서 타한다라고 하는 편리성 이상은 새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다음에 수요 공급 모자라는 거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고. 사실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가는 데를 밝히고 오라고 그러니까 근거리고 장사 안 되는 데는 안 오는 거죠. 안 태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겨울에 되게 심하게 감기 걸렸어요. 그거 믿고 저기 이 강남역에서 저녁 늦게 저녁 먹고 밤 술도 늦게까지 먹고 10시, 11시 반에 제가 학교 안에 살기 때문에 회계역에서 내려서 한 15분 걸어가야 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왕십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게 갔다 와가지고 그랬더니 택시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날 하필이면 11시 반이니까 택시가 없네.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191개 콜이 갔는데 아무도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왕십역에서 카이스트까지 가는 건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의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싸고 시장의 수요 불균형을 해결하냐 원인을 보면 저희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고 묵혀있는 자산을 활용하게 해주는 그 원리를 부정하면 공유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낮아질 이유가 없고 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거라는 겁니다. 택시의 레이팅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제 우리가 탈 때 그냥 타지 말고 얼마나 전에 탔던 사람들이 서비스에 만족했나를 보고 타시면 되거든요. 그럼 안전한 차를 골라서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하고 안전한 차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우버가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게 틀리면 우리 우버 쪽에서 좀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업에 왜 관리자가 있냐고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하면 관리자 역할 중에 하나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지? 퍼포먼스가 나쁘면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택시가 불친절해하고 청소를 잘 안 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면 그걸 누가 관리하나요? 택시 기사. 일반 영업용 개인 택시 아니도 없죠, 뭐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버 차량 공유는 누가 그 기사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소비자. 커스터머를 매니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사들한테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당신은 레이팅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버 파트너로서 드라이버로서 이 어카운트가 디액티베이트 됐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섞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퀄리티적으로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버를 자꾸 택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본의 아니게 어디 가서 골프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제가 기사 두고 다니는 분들을 부러워할 때가 요즘 자꾸 부러워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골프 치고 올라올 때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운동 저는 그 골프를 가도 절대 카트를 안 타요. 18홀을 걷거든요. 아무리 산악이 돼도. 그러고 사우나를 하고 배불리 먹고 그러고 운전대를 잡고 그때부터 졸렸잖아요. 무시 졸렸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걸 뭐로 보느냐면 야, 보통 사람도 기사 뜨고 차 타면 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쇼퍼 서비스를 민주화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예?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대리운전은 내 차를 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불러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택시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왜 차를 꼭 내 차만 써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만약에 비포장도로 갈 때는 포일 드라이버도 좀 타보고 아니 왜 저는 와이프하고 스포츠카 오픈카를 좀 한번 타보면 안 돼요? 기사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꼭 결혼식 할 때만 그렇게 비싼 차 리무진을 타보냐 이게 평소에 좋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다양한 차량을 쇼퍼를 두고 보통 사람이 싸게 쓸 수 있는 모드거든요. 예. 이 선택권을 갖는 게 뭐 그렇게 죄냐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옆에가 맥킨지 자료예요. 이 내가 차량을 많이 쓰는 사람은 당연히 차량을 소유하고 자기가 모는 게 제일 싸요. 그런데 아주 적게 쓰는 사람은 뭐 택시 타는 게 낫겠죠. 중간적인 사람은 근데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장애가 되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우버 서비스가 뭐 특히 이제 갓난아고 이럴 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와서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택의 다양성이고 고급 서비스를 싸게 쓰고 이게 저는 포드 자동차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모델 T를 내놨을 때 그 혁신이 뭐였냐면 그 전에 자동차 한 대에 3,000불이었거든요. 한 100 몇십 년 전에. 그러다 모델 T가 나오면서 그게 650불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최상류층이 쓸 수 있는 럭셔리 상품이었어요. 그러다 그게 중산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그 혁신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사를 두고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에 속하냐 이걸 한번 생각하면 특별한 날 아니면 자기가 급할 때 기사를 두고 차 탈 수 있게 대중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게 이 경쟁이 얼마나 그 생산성이나 뭐 이렇게 시장에 효과를 주나를 보면 이게 이제 우버 쪽에서 스폰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 연구인데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 뭐냐면 이게 두 도시에서 그 하루에 손님을 태우고 총 운행 거리 중에 손님을 태운 거리가 몇 %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7%를 손님을 태웠다는 얘기는 60% 시간은 빈 차로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빨간 거가 우버고 파란 게 일반 택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이쪽에 보면 당신이 손님을 태우고 1마일 운행 1마일 1.6km 정도로 달리는 동안에 빈 차로 몇 킬로를 달렸냐? 공회전 한 게 몇 킬로냐 보면은 이제 우버는 0.46마일 0.5 정도 5, 6마일 달렸는데 택시는 1.46마일을 달렸어요. 빈 차로 달린 게. 그러니까 손님 1마일 태우고 다닐 때 그거의 반만큼을 우버는 빈 차로 다니는 반면에 택시는 1.5배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배의 생산성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는 뭐예요? 이게 손님이 있는 데를 알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운 좋게 태우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약에 전체 시내의 트래픽이 이렇게 더 효율적인 수단에 의해서 많이 커버되면 시내의 차량 흐름이 빨라지겠죠. 빈차로 많이 돌아다니는 게. 그 다음에 당연히 쓸데없는 CO2 배출도 줄겠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혁신의 결과다 하는 걸 드린 거고요. 저 공유경제 모델을 가지고 이 새로운 광고 캠페인 같은 게 기업들이나 영리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수행을 해요. 이 매드라고 하는 게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이라고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이라고 하는 NGO거든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오래된 NGO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다가 캠페인하는 거야. 우버에다 전화해가지고 매드가 레코멘드했다고 그러면 그날 우버 요금을 반을 깎아주는 거예요. 우버하고 이 매드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젊은 친구들이 스프링 브레이크 끝날 때마다 이런 행사를 한 번씩 해요. 왜냐면 애들이 술 먹고 자기 차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또 다른 게 요격이 훨씬 커요. 왜냐면 택시가 비싼 데다가 지금 집에 밤늦게 이제 술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가 콜 시스템 돼 있으니까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려야 택시가 오니까 음주운전을 할 유혹이 큰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그러지 말고 우버에다 전화하면 매드가 스폰서, 그 우버도 좀 손해를 보고 우버가 이제 자기네 광고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매드가 또 서포팅을 해서 이렇게 반값으로 깎아주고 뭐 이런 행사를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 택시보다 훨씬 가까운 싸게 부르면 바로 오는 수단이 생기니까 자기 운전을 안 하고 이제 집에다 안 하고 그냥 우버 타고 갔다가 우버 타고 오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싸면 잘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실제 데이터가 쭉 했더니 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5%에서 8%가 준다는 거예요. 우버가 들어오고 나서 실제 데이터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미국 전체에서 한 1년에 500명의 음주운전에 의한 생명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 음주운전 사고에 죽는 명 있고 이걸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한 1조 5천억 정도, 1.3 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을 줄인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저희 랩에서 이제 아까 그 우버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한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버 기사가 위험하다, 뭐 사고 많이 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 우버 때문에 사고가 정말 범죄가 주는지 근데 이제 범죄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선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 후보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공격하기 쉬운 공격 대상이 존재해야 되고 감시의 눈초리가 없어야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 세 가지가 만나야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펜더가 있어야 되고 빅팀 후보가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지켜주거나 막아줄 수 있는 경찰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범죄가 일어나는 건데 이 우버 때문에 택시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고 뭐 이렇게 밤늦게 여자가 걷고 있는 길에 또는 아무도 없는데 강도가 올 때 차가 막 돌아다니면 어떤 효과가 있냐? 위험한 사람이 이제 그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우버를 잘 타기도 하고 누가 지내다니면 범죄를 하기 어렵잖아요. 목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미국의 그 뉴욕주에 있는 데이터를 지역별 범죄 데이터하고 우버하고 택시에 지내다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상관관계를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성범죄,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인데요. 여자들을 이제 남자들이 공격하는 경우군요. 여기 보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우버가 성범죄를 일으키는데 우버가 많이 다니는 시간과 빈도에는 전에보다 훨씬 줄은 이제 우버 도입 이후에 범죄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거 보시면은 옐로우 택시가 많이 다닐 때하고 안 다닐 때 보면 옐로우 택시가 잘 안 다니는 시간, 그러니까 일반 택시가 잘 안 다니는 시간대 그 효과가 크고 또 이게 여기가 이제 되게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하고 도심 맨하탄하고 보면 맨하탄은 항상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길거리에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으슥하고 이제 사람이 적은 동네에 가난한 동네에서 많이 가요. 낮에는 별로
낮에보다는 밤 늦은 시간, 이 심야 시간대가 훨씬 범죄 감소율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랜드 라선시는 그 우리로 얘기하면 50만 원 이상의 절도거든요. 이 절도도 이제 이게 감소되는 거, 우버가 더 많이 다니면서 감소가 되는 게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유의하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우버가 그러다 보면 내가 운전하고 갈 걸, 전철 타고 갈 걸, 택시 타고 갈 걸, 많은 것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된 거거든요. 반드시 택시에 대한 대안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금 내가 운전할 거에 대한 대안으로 대리운전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대리운전 가격에 보다 훨씬 싸. 우리는 택시 가격의 2배, 3배잖아요. 대리운전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근거리 가는데도 한 2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택시보다도 더 훨씬 비싼 이유가 뭐냐면 내 차를 굴리잖아요. 내 기름을 써가지고 인건비만 2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택시는 택시 회사의 차를 쓰면서 택시 기름을 쓰면서 4천 원 받는 거리를 그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비싼 서비스예요. 근데 여기는 우버 차량 공유 회사는 뭐냐면 자기 차를 가져와서 자기 기름 써가면서 택시보다 싸게 주니까 이게 대중이 쓸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 시애틀에서 택시고요. 2012년이고 2013년에 이제 우버가 그때 막 처음으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차량 공유 서비스의 매출액이고 택시 매출액이에요. 근데 1년 후에 보면 이 차량 공유 매출액이 한 2배 늘었잖아요. 근데 택시 매출은 얼마나 줄었어요? 아주 조금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차량 공유 서비스가 택시의 그 수요만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통수단 걸어갈 거를 타고 가고 버스 타고 전철 탈 걸 타고 가고 비행기 탈 걸 타고 이런 거예요. 미국은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거리 가는데 로컬 비행기 타고 갈까 자기 차 몰고 갈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택시보다 싸다면 왜 기사들부터 하면 더 줄까요? 4시간, 5시간 운전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협회에서는요, 이게 택시협회의 주장이에요. 택시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이 4월서부터 6월까지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비교해봤더니 이제 우버가 확 늘어나면서 이게 그린캡이 아까 맨하탄에서 픽업 맨하탄에 못 들어가는 택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옐로캡이 맨하탄에 있는 택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줄었고 요거는 거의 여기 조금 늘었고 우버는 이렇게 늘어서 옐로캡의 저거를 우버가 뺏어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택시협회의 보고서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미국은 이런 걸 가지고 국회 가서 워낙 많이 싸우고 논리적으로 하는 데다 보니까 이 호텔 또 뉴욕에 있는 호텔 협회에서 에어비앤비 때문에 호텔 쪽에서만 연간 2,800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그걸 보고 해가지고 에어비앤비 때문에 로컬에 연간 한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또 보고서를 내요. 이제 그런 싸움을 해요. 사실은 제가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방송법을 하는 모든 학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정부도 그렇고 TV에 나오는 어떤 누구도 아무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 주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맞는 게 틀린지를 데이터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정말 우버가 들어오면 택시가 준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쭉 조사했더니 우버의 증가가 전체 택시 옐로우 캡도 그렇고 그린 택시의 수요도 늘려요.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맨하탄은 못 갈 걸 우버 타고 가면
그 맨하탄 안에서는 우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옐로우캡을 타면 되니까 거기 길거리 소수점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일방적인 얘기가 맞지 않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면 맨하탄에서는 우버가 옐로우 택시하고 그린 택시를 좀 줄여요. 그런데 다른데 밖에서 훨씬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늘어나죠. 그래서 뉴욕시 전체를 보면 늘려요. 교통 수요를. 그래서 택시협회 주장은 아주 그 중에서 지네가 봤을 때 분명히 주는데 맨하탄만 찍어서 저걸 보여준 거야. 다른 쪽 데이터는 일부러 안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향적인 데이터라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회가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거래가 전에 안 이루어졌던 새로운 거래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활용 못하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제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래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이제 우버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하지만 택시는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수입이 무지 줄었거든요. 택시 기사들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버 아니라도 수입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우리한테 가치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 차량이 없을 땐 차량 자체가 가치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 사람 몇 명 없을 땐 운전 자체가 서비스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운전하고 누구나 차량이 있을 때는 이게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비싸게 지불할 의사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도 아니면 급한 시간에 빠른 길 찾아주는 자기가 많이 다녀봤으니까 그 러시아어에서 빠른 길 찾아주는 게 서비스의 가치였는데 요즘은 이것도 티맵이나 구글맵에 못 당한다는 거예요. 이상. 그러니까 이 자기네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기술이나 우리 경제 발전에 의해서 차량이 럭셔리 굿이 아니고 커머디티가 되고 운전 기술이 몇 명만 갖는 소액이가 되는 스킬이 아니라 그냥 커머디티화 되는 스킬이고 그리고 길 찾아주는 것도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이 찾던 건데 IT에 의해서 그게 더 잘 찾아주는 순간 택시 드라이빙 서비스가 막 귀한 대접을 받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거거든요. 이게요. 이 서비스가 되면서 우버 파트너로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냐 하는 데이터예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무려 15만 명이 넘어요. 이게 경제활동에 참여 안 하던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게 새로 참여한 게 15만 명이 넘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 몇 명씩 추가로 들어가냐면 4만 명씩 새로 들어가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구가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아니죠. 좋은 일자리가 아닌데 없는 일자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맨날 카이스트 학생만 만나가지고 그런 거 몰랐는데 제가 한국장학회 자문교수를 하는데 거기서 멘토 제도를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이렇게 멘토를 해.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하고 맨날 하니까 너도 멘토 해보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멘토를 했거든요. 그때 지방대학 학생들을 한 8명 아주 1년 동안 멘토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요. 남학생들이 등록금 버느라고 방학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편의점 일자리 찾으면 정말 잘 찾은 거예요. 다 공사판 가서 일해요. 네, 노가다예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럼 왜 이런 일을 못하게 하냐.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새로운 걸 하고 있냐. 이제 미국의 실업률 줄어드는 건데 이 실업률이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다 저런 일자리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택시 드라이버들이 다 자영업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우버가.
종업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솔로프로너라고 해요. 1인 창업자들. 1인 창업자가요. 연 한 15%씩 늘어나요. 12%, 15% 미국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숙박 방 하나 있는데도 에어비앤비 통해서 숙박업으로 돈 벌고 파킹 하나 있는 거 가지고도 공유해서 돈 벌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저런 실업률 낮추는데 저게 뭐 미국이라고 해서 제조업이나 금융업에 풀타임 잡 좋은 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는 있고 얼마를 버냐 이게 택시 기사들이 보스턴에서 1시간 일해서 12불 벌 때 우버 기사들은 19불 벌고요. 뉴욕에서 우버 기사들이 15불 벌 때 택시 기사가 15불 벌 때 우버 기사는 30불 벌어요. 예? 아까 했잖아요. 하루 한 시간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픽업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유틸리제이션에서 세배